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사진이. 황기찬은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지 못했어요. 사진 속에는 믿고 사랑했던 아내 강세리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낀 채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죠. 누가 보낸 것인지, 왜 지금 이 시점에 보내온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세리야, 널 믿었다. 그런데 눈빛은 이미 분노로 물들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계략이었는지 아니면 아내의 숨겨진 과거였는지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부터 감춰졌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테니까요. 까도 나오는 양파녀 강세리의 충격적인 비밀과 그 비밀이 벗겨내기 위해 사진을 보낸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모는 YL그룹 사옥 앞에 나타났어요. 잠시 후 강세리가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어요. 주변을 살피던 그녀는 상자를 보며 물었어요. 이모, 빠진 거 없지? 정말이지? 이모는 상자를 툭툭 두드리며 대답했어요. 그깟 거 하나도 안 빠졌어. 싹 다 챙겼어. 그러더니 살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세리야, 근데 말이다. 용돈 좀 줄 수 있겠니? 요즘 좀 빠듯해서 말이야. 강세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모를 바라봤어요. 이모, 앞으로 잘해. 그래야 내가 챙겨주지 하면서 상자를 챙겨 떠났어요. 같은 시각 황기찬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황기찬은 무심하게 그것을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강세리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진짜 부부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황기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냐고. 목소리는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세리에게 당장 전화했어요. 당장 회장실로 와. 강세리는 회장실로 호출을 받기 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곧장 자신의 짐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상자를 열고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그 사진은 보이지 않았어요. 강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설마 빠진 게 있단 말이야? 이모가 거짓말을 한 건지 누가 손을 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모면해야 해. 그녀는 서둘러 상자를 닫고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마음속엔 불안이 가득했어요. 회장실 문 앞에 선 강세리는 머릿속으로 온갖 변명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혹시 모델 제의 같은 걸로 둘러댈까? 아니면 이벤트 사진이었다고 할까?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지었어요. 황기찬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사진을 내밀었어요. 강세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듯 했어요. 이게 뭐냐? 황기찬의 목소리는 싸늘했어요. 강세리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그거 예전에 모델 제에 들어와서 잠깐 찍은 거예요. 그런 사진이에요. 황기찬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사진을 왜 이제야 보는 거지? 왜 나한텐 말도 안 했어?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강세리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으며 가까이 다가갔어요. 여보, 나 정말 당신밖에 없어. 이런 거 과거에 잠깐이었을 뿐이야.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황기찬의 팔을 붙잡았어요. 황기찬은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이번 한 번만 믿어볼게.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강세리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 그 사진 왜 빠졌어? 정말 다 가져왔다며? 목소리는 날카롭게 변해 있었어요. 이모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세리야, 난 정말 몰라. 다 넣었어. 빠진 건 없었다니까. 강세리는 이를 악물었어요. 정말이지? 두 번 다시 이런 일 생기면 그땐 끝이야. 전화를 끊고도 강세리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누군가 그 사진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황기찬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묘한 기시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낯익은 듯도 했고
어딘가 본 적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사진을 다시 한 번 유심히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이 남자 어디서 봤지?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마침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서는 강세리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애교를 부리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속이 뒤틀렸지만 일단 웃음을 지었어요. 집안에서 강세리는 온갖 애교를 부리며 황기찬을 달래려 했어요. 여보,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지? 내가 맛있는 것도 준비할게. 그녀는 능숙하게 황기찬의 마음을 풀어주려 했어요. 황기찬은 그녀의 행동에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그 상황을 넘겼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황기찬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소파에 앉아 사진을 몇 번이고 뒤적이며 술잔을 기울였죠. 대체 누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걸? 가슴속 깊은 분노와 불신이 고개를 들었어요. 곁에서 자고 있는 지호를 바라보며 문득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혹시 그럴 리 없겠지 하지만 어쩐지 떨쳐낼 수 없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황기찬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한 황기찬의 책상 위에는 또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익숙한 갈색 봉투였지만 이번에는 더 두터운 느낌이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또 누군가가 놓고 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심각한 내용이. 황기찬은 단숨에 봉투를 찢듯이 열었어요. 그 안에는 출산 장면을 담은 사진들과 아기를 안고 있는 낯선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건 뭐야? 이게 황기찬은 손에 들린 사진을 던지듯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가슴속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남자, 저 아이 설마. 의심이 머릿속을 장악했죠. 그는 바로 비서를 불러 명령했어요. 사진 속 인물 당장 조사해. 비서는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기찬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끔찍한 상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그날 저녁 황기찬은 지호와 놀아주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몇 가닥 채취했어요.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표정은 굳어 있었죠. 확인해야 해.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해. 그는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유전자 검사 의뢰서를 작성했어요. 서류 봉투를 비서에게 전달하며 낮게 말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철저하게.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황기찬의 눈빛은 싸늘하기만 했어요.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어요. 비서는 봉투를 들고 회장실 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어요. 황기찬은 문을 열고 직접 봉투를 낚아채듯 받았어요. 결과지를 펼친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불일치 서류 맨 아래 붉은 글씨로 적힌 결과가 그의 심장을 내리찍는 듯 했어요. 숨이 거칠어졌고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어요. 역시 입술을 깨물며 황기찬은 분노를 삼켰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술잔을 기울이며 황기찬은 서류와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펼쳐보았어요. 사진 속 남자, 분명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머릿속을 정리하던 그는 문득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첩을 꺼냈어요. 명함들을 뒤적이던 중 멈췄죠. 이 자식 명함 속 인물이 사진 속 남자와 일치했어요. 그 이름과 얼굴이 서서히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황기찬은 분노로 이를 악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황기찬은 다시 비서를 불러 명령했어요. 이 남자 LY그룹 관련된 주식 변동 내역 다 조사해. 최근 거래 기록까지 빠짐없이. 비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모아왔어요. 보고서를 받아든 황기찬은 서류를 넘기며 점점 굳어졌어요. 사진 속 남자
최근 몇 달 사이 LY그룹 주식을 대거 매입 중, 그것도 은밀하게 계열사 명의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서서히 지분을 늘리고 있었어요. 황기찬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황기찬은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주식까지 저 남자, 도대체 무슨 계획이지? 의혹과 분노가 엉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는 책상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생각에 잠겼어요. 세리, 내가 정말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냐? 믿었던 아내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서서히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그의 눈빛은 점점 냉혹해지고 있었어요. 이번엔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 그날 오후 황기찬은 변호사와 사설조사팀까지 호출했어요. 이 일 끝까지 파헤쳐 사진 속 남자, 주식 변동, 세리의 과거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누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알아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조사팀은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은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을 밝혀낼 때가 온 거였어요. 조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YL그룹 내부에서도 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황기찬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과거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 웃음, 그 다정했던 모습들,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힌다.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눈빛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 시각 강세리는 회사 VIP 라운지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뉴스 기사에는 LY그룹 주가 상승 소식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무심히 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황기찬이 모든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걸. 어둠은 서서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점심 무렵 그는 강세리를 사무실로 호출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그가 소리쳤어요. 세리, 이리 와. 이게 뭐냐? 책상 위에는 사진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강세리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황기찬의 눈빛은 이미 분노로 가득했어요. 대체 언제까지 속일 셈이었어? 지호는 내 아들이 아니었어.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어요. 방 안 공기는 숨막히도록 차가웠어요. 강세리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맞아, 지호. 내 아이 아니야.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황기찬은 주먹을 쥐며 몸을 떨었어요. 너 지금까지 날 속였단 말이야? 우리 가족을, 회사를. 강세리는 고개를 들고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이 판에서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고. 그제야 황기찬은 눈앞에 선 아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란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들어섰어요. 선두의 선 형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황기찬 씨, 김도혜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동행해 주시죠. 황기찬은 놀란 얼굴로 강세리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신고를? 강세리는 입가에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내가 했어. 당신이 뒤에서 뭘 캐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 그녀는 경찰을 따라 당당히 걸어 나갔어요. 회장실 안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날 저녁 YL그룹 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안건은 하나, 황기찬 해임 회의장은 술렁였고 몇몇 이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준비된 서류와 증거 앞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부정 주식 거래, 사내 정보 유출, 개인 비리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마침내 표결 결과 황기찬 해임이 결정됐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궜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YL그룹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미디어와 업계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죠. 그 자리에서 새로운 회장 선임 안건이 상정됐어요. 누가 봐도 결과는 이미 정해진 듯 했어요. 회의실 뒤편
강세리가 등장했어요.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죠. 주주들은 술렁였어요. 앞으로 YL그룹은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강세리의 선포에 박수가 터졌어요. 그렇게 그녀는 회장으로 취임했어요. 마침내 모든 걸 손에 넣은 순간이었어요. 반면 황기찬은 철저히 몰락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책상은 이미 비워졌고 경호원 2명이 그를 에스코트했어요. 건물 밖으로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기자들이 몰려와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걸 잃은 황기찬. 지금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가 쥐고 있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 시각 강세리는 새로 꾸며진 회장실에 입성했어요. 새하얀 소파와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녀는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창가에 다가서서 도심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과거 힘들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가 진짜 여왕이 되는 길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가웠어요. 조용한 회장실. 강세리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옛날 사진 한 장과 메모가 있었어요. 과거 함께했던 이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그리고 오래전 다짐이 적힌 메모. 꼭 강재인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 내가 당한 모든 모욕을 갚아주겠. 그녀는 그 글귀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지금이 그때인가 보네 혼잣말을 하며 다시 서랍을 닫았어요. 권력을 쥔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구치소안. 황기찬은 무거운 표정으로 철창 안에 앉아 있었어요. 희미한 빛만이 좁은 방을 비추고 있었죠. 그때 접견실 호출이 들어왔어요. 천천히 일어나 걸어간 그곳에는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 어쩌면 좋아. 나도 회사 잘렸어. 지금 회장 자리에 세리가 앉았어. 황기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나야. 내 차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 있는 쪽 거길 열어봐. 거기 안에 핸드폰 하나 있을 거야. 그걸 김도윤 선생님께 꼭 전에. 구치소를 나선 하나는 황기찬의 차로 달려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를 열었죠. 스페어 타이어 아래 숨겨진 흰색 휴대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곧장 그것을 꺼내 들었어요. 반드시 전해야 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곧장 김도윤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급히 김도윤을 찾아 나섰죠. 선생님, 이거 오빠가 꼭 전해달래요. 김도윤은 하나가 건넨 휴대폰을 받았어요. 묵직한 느낌이 손에 전해졌죠. 이게 뭔데요? 하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가 꼭 전해달랬어요. 안에 중요한 게 있다고.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전원을 켜고 저장된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화면 속엔 단 하나의 파일이 있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어폰을 꽂았어요. 화면을 터치하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설마 파일이 재생되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세리의 목소리였죠. 당신 정말 일을 다 망칠 셈이야? 김도희, 그 일까지 파헤쳐지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그 순간 김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숨을 죽이고 끝까지 녹음을 들었어요. 대화는 명백했어요. 김도희 사건과 관련된 강세리의 자백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손끝이 부르르 떨렸어요. 드디어 증거가 나왔군. 분노에 찬 김도윤은 즉시 휴대폰을 챙겨 경찰서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담당 형사를 찾아가 말했어요. 이걸 보세요. 김도희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형사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파일을 재생했어요. 회의실 안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녹음 내용이 끝나자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로 수사 재개하겠습니다. 김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부디 꼭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경찰은 즉시 강세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수사는 급물살을 탔어요. 그날 저녁 YL그룹 회장실엔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강세리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경찰을 보고도 태어냈어요. 무슨 일이지요?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세리 씨,
김도희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합니다. 강세리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왔네. 그녀는 거칠게 팔이 잡히며 수갑이 채워졌어요. 회장실 안은 찬바람이 도는 듯 했어요. 며칠 후 법정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법정 안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피고석엔 황기찬과 강세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서로를 노려보는 두 사람의 눈빛은 싸늘했어요. 재판장은 조용히 방청객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김도희 사망 사건에 대한 본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도윤은 방청석 뒤편에서 조용히 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엔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법정 안 검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 강세리, 본인은 김도희 씨 사망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강세리는 고개를 들고 차갑게 답했어요. 그건 사고였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 말에 황기찬은 이를 악물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김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속엔 뜨거운 분노가 치밀었어요. 검사는 곧바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스피커를 통해 강세리의 자백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김도희 그 일까지 파헤쳐지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순간 법정은 술렁였어요. 방청객들의 시선이 강세리에게 쏠렸어요. 강세리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았어요. 황기찬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노려보았어요. 두 사람 사이엔 싸늘한 공기만이 흘렀어요.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어요. 검사는 차분히 덧붙였어요. 이 증거는 피고 강세리의 고의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전 마지막 변론을 요청했어요. 강세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짧은 한마디가 공허하게 퍼졌어요. 황기찬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법정엔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이제 판결만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김도윤은 조용히 납골당을 찾았어요. 김도희의 사진 앞에서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낮게 속삭였어요. 도희야, 너무 오래 걸렸다. 미안하다. 이제야 진실을 밝혀냈어.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가슴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납골당을 나서며 그는 다짐했어요. 이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할게. 김도윤은 납골당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의 머릿속엔 처음 사진을 발견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날 이모네 집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 사진을 발견했었죠. 사진 속엔 강세리와 낯선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어요. 이걸로 모든 퍼즐을 깨뜨릴 수 있다. 당시 그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지금도 후회는 없었어요. 그래야 진실이 드러났으니까 도희가 편히 쉴 테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다짐했어요. 법정 안 마지막 공판일. 방청석은 가득 찼고 취재진도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판사는 마지막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강세리 유죄, 피고 황기찬 유죄. 짧고 단호한 판결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어요. 그들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황기찬은 무겁게 고개를 떨구었고 강세리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법정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차가웠어요. 그날 오후 LY그룹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주주들은 의견을 모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구설에 휘말릴 수 없습니다. 새로운 회장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자리에서 새 회장으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제인이었어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회사를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그렇게 LY그룹은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며칠 뒤 제인은 새 회장으로 취임했어요. 첫 공식 업무로 언론에 발표했어요. 앞으로 LY그룹은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제이는 흔들림 없이 답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녀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었어요. LY그룹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이는 홀로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고요한 공간 속에서 천천히 옛날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문득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과거 강세리가 남긴 메모와 사진이 남아 있었어요. 조용히 그것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욕심이 끝내 이렇게 만드는구나. 낮은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어요. 그녀는 메모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한편 황기찬은 교도소 안독방에 앉아 있었어요. 희미한 빛 속에서 그는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걸 잃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 가슴 깊이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아. 언젠가. 그러나 스스로도 허망한 말임을 알고 있었어요. 깊은 고독 속에서 그는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강세리는 구치소 안에서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한 줄기 빛이 얼굴을 스치고 있었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여왕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걸 버렸는데.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어요. 기억 속에 스쳐가는 수많은 장면들. 그동안의 욕망과 배신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허탈한 미소만이 떠올랐어요. 그 시각 김도윤은 병원 옥상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 그는 가슴 깊이 숨을 내쉬었어요. 복잡했던 마음도 이제 조금은 정리된 듯 했어요. 뒤 LY그룹 본관 앞 새로운 현판식이 열렸어요. 제인이 연단에 올라 말했어요. 이제 LY그룹은 새롭게 출발합니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건물 위로 휘날리는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김도윤은 조용히 돌아섰어요. 긴 싸움의 끝자락.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섰어요.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